가요계에 다시 한번 거대한 파장이 일고 있다. 단순한 신곡 차트 1위가 아니다. 일시적인 화제성도 아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압도적인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이 상징하는 변화의 방향성 때문이다. 트로트 가수에서 국민 아티스트로 성장한 이명웅이 멜론 누적 스트리밍 134억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성공 기사로 소비되기에는 너무나도 크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수치가 K-팝 최정상 그룹인 BTS의 기록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이건 그냥 기록이 아니라 사건이다. 과연 이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해외 유력 매체인 BBC까지 그를 주목했을까? 숫자가 말하는 진짜 무게.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누적 스트리밍 134억 뷰는 결코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수치다. 하루 이틀의 폭발적 반응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시간과 충성도가 축적되어야 가능한 기록이다. 이 숫자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지속성에 있다. 한 곡의 메가히트가 아닌 다수의 곡이 고르게 소비되며 오랜 시간 사랑받아야 가능한 결과다. 이는 팬덤의 화력뿐 아니라 대중적 지지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의미다. 특히 이명웅의 경우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장년층 팬덤이 강력한 기반을 이루고 있지만 젊은 세대의 스트리밍 참여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대를 아우르는 소비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상징적이다. BTS 추월 초읽기 그 상징성. K-팝의 글로벌 아이콘으로 불리는 BTS는 오랜 기간 국내외 스트리밍 지표에서 압도적 존재감을 보여왔다. 그들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상급 위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기록은 단순한 비교를 넘어 판도의 이동을 암시한다. 아이돌 중심으로 흘러가던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트로트 기반 솔로 아티스트가 최상단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는 단순히 누가 더 위냐의 문제가 아니다. K-팝 시장의 소비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아이돌 팬덤은 글로벌 중심의 집단 스트리밍 문화를 형성해왔다. 반면 이명웅의 팬덤은 국내 중심이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다. 즉각적인 폭발력보다 지속적인 재생이 특징이다. 이 두 구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바로 이번 기록이다. BBC가 주목한 이유, BBC는 단순한 인기 기사를 쓰는 매체가 아니다. 문화적 변화나 사회적 의미를 읽어내는 데 집중하는 언론이다. 그런 BBC가 이명웅을 조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장르의 확장성이다. 트로트는 한때 세대 음악으로 분류되며 젊은 층과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명웅은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되 발라드 팝 감성을 결합하며 장르 경계를 허물었다. 둘째 팬덤의 독특한 구조다. 중장년층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스트리밍을 하고 온라인 투표와 SNS 활동에 참여하는 현상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흥미로운 사례다. 이는 단순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소비 문화의 변화를 보여준다. 셋째, 스토리텔링이다.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라는 출발점 꾸준한 성장 서사,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라는 긍정 메시지까지. 이는 해외 언론이 선호하는 서사 구조와 맞닿아 있다. 진짜 역대급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가요계 관계자들은 이번 기록을 두고 단순한 숫자 경쟁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이유는 세 가지다. 장르의 벽을 넘었다. 세대의 장벽을 허물었다. 시장 구조의 균열을 냈다. 트로트 기반 아티스트가 K-팝 아이돌과 같은 지표에서 경쟁하고 그것도 추월을 논하는 상황 자체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 변화는 단기적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다. 이미 공연 티켓 파워, 음원 차트 지속력, 광고, 시장 영향력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팬덤의 힘, 그리고 건행, 브랜드. 이명웅을 이야기할 때 팬덤을 빼놓을 수 없다. 그의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동반자에 가깝다. 기부 사회공헌, 지역 행사 참여 등 긍정적 활동을 통해 이미지 확장을 함께 만들어왔다. 개혼행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하나의 브랜드이자 가치가 되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메시지는 세대와 국적을 초월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 점이 바로 장기적 경쟁력을 만든다. 일시적 유행은 사라지지만 가치 기반의 브랜드는 오래 남는다. K-팝판도 정말 바뀌는 걸까?
판도가 바뀐다는 표현은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K-팝은 아이돌 중심 구조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솔로 아티스트 밴드 트로트 크로스오버 장르까지 경쟁 구도에 들어섰다. 플랫폼의 확산은 소비 방식의 변화를 이끌었고 이는 곧 차트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명웅의 134억 뷰는 그 상징적 결과다. 하나의 장르가 독점하던 시대에서 다층적 경쟁 구조로 이동하는 신호탄이다. 숫자 너머의 의미.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올라갔는가다. 이명웅의 성장은 급격한 폭발이라기보다 계단식 상승에 가깝다.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팬과의 신뢰가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기록이 무너지기보다 쌓여가는 형태다. 이 점에서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현상에 가깝다. 앞으로의 변수. 물론 경쟁은 계속된다. 글로벌 팬덤을 가진 아이돌 그룹들의 방역도 예상된다.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 지표가 어떻게 작용할지도 변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134억이라는 숫자는 이미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을 기록이라는 점이다. 추월이라는 단어는 결과를 말하지만 이번 기록은 과정 자체가 이미 의미를 가진다. 트로트 기반 솔로 아티스트가 K-팝 글로벌 아이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순간, 해외 공영방송이 그 현상을 문화적 변화로 해석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한국 음악 시장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이명웅의 134억 뷰 기록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현재보다 앞으로에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국내 중심의 견고한 팬덤과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확장 가능성으로 향한다. BBC의 조명은 단순한 기사 한 줄 이상의 신호다. 해외 언론이 특정 아티스트를 다룬다는 것은 음악적 성취뿐 아니라 문화적 맥락을 읽어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명웅은 전통적 트로트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한국적 정서를 글로벌 스토리텔링 안에 녹여낸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그의 음악은 감정 전달력에 강점이 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대규모 세계관 없이도 목소리 하나로 서사를 완성한다. 이는 언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실제로 발라드 중심의 곡들은 해외 팬들에게도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연 파워다. 음원 수치가 실체를 갖기 위해서는 콘서트 동원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명웅은 이미 대형 공연장에서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증명했다. 이는 단순 스트리밍 수치 이상의 시장 신뢰도를 의미한다. K-팝판도 변화의 핵심은 누가 1위인가가 아니라 누가 오래 가는가에 있다. 이명웅의 성장 곡선은 급등락이 아닌 완만한 상승형이다. 이런 구조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확장을 기대하게 만든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이 기록이 정점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만약 시작이라면 이번 134억 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사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